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거 아까 확정 세입산 누가 할 것인가.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납세자가 내가 하겠다 선택할 수 있죠. 그때 쓰는 말이 신고 납세제도.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도 취득한 사람이나 등기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신고 납부. 그런데 이 두 개는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큰 의미는 뭐라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납세자가 해. 그때 쓰는 말이 신고 납세제도. 똑같은 말이 신고 납부. 그래서 아까 요거 10번에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가 원칙이다. 국가가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맞는 얘기. 여기서 신고 납세 제도이다. 그래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 토시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개념 위주로 정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그 조그만 토시에 의해서 막 문제가 틀리게 하는 것은 저쪽에 중개사법.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을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지방 설명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광주 갔다 왔었는데 많이들 그렇게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때 여러 같은 성화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부산, 대구 못 갔습니다. 전에 갔었는데 다음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주에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꼬냑. 그래서 추울 때 이렇게 한 잔 먹었더니 또 두 잔 먹게 되더라고요. 세 잔 먹게 됐는데 나중에 좀 너무 과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주셔가지고. 자, 진도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기초 용어 정리 끝나고 이제 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난주 거 수강을 안 하셨더라. 그럼 지난주 거 그 무료 샘플 강의했으니까 지난주 거 2시간 정도 빠르게 꼭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법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기초 용어 정리 9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그 세법 공부하실 때 많이 나올 용어입니다. 상속, 증여. 자, 출발해 볼까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교재에 X자가 없죠. 아버님 위에다가 X라고 표시하시고. 그럼 상식적으로 돌아가셨더라 그러면 상속이다. 그런 단어도 들어보셨죠? 자, 기초용어니까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부르는가?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하시니까 돌아가신 분을 선친, 고인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속으로 다 발음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서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받더라. 그럼 내가 피자를 붙였는데 가해자, 피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나를 뭐라 하는가? 상속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상속받으니까 내가 피상속인 이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도 그 세법 처음 공부할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학원을 다녔습니다. 종로에 있는 거. 그래서 새벽에 와서 새벽반 듣고 학교 가서 또 수업 듣고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저녁 때는 소주 먹고. 그때는 꼬냑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법 강의는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망하는 사람은 피를 흘린다.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날을 뭐라 하는가? 상속, 개시일이다 라고 합니다. 기일,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은 상속, 개시일.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토지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땅 가격이 2억짜리였다고 볼까요?
그런데 돌아가신 날 아들, 딸 중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등기 신청 하진 않겠죠. 상치러야 되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등기한 날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다라고 부르는데 땅 가격이 올라서 3억짜리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나중에 이 땅을 5억 받고 팝니다. 크게 그려지십니까? 1년 내내 제가 하드릴 사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돌아가신 날을 상속 개시일, 그날 등기할 수 없어. 등기를 나중에 했어. 땅 가격 올랐네요. 등기하고 나서 나중에 돈 받고 팔아. 5억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상속세라는 세금 내야 되겠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법은 취득세도 또 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상속세 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취득세 또 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별표 쳐놓으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냈다 끝나는 거 아니다.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 상속세 왼쪽에다가 국세라고 적으시고 취득세 왼쪽에다가 지방세. 상속세는 국가로 가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지자체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확인되시죠? 네. 앞에 거랑 연결해 봅니다. 아까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지자체요? 와, 이렇게 세법을 마음대로 바꾸시지 말고. 아까 큰 사례, 갑이 1억에 샀어. 그걸 2억에 팔았어.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양도세, 사는 사람은 취득세. 그런데 취득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하는가? 취득한 사람. 따라서 지금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상속인이. 예? 그러니까 취득에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취득이요. 상속받은 것도 취득이다. 취득세 세금 계산은 취득한 사람이 하는 거다. 돈 주고 샀을 때는 돈 낸 사람.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인. 자,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얼마에 대해서 계산한가? 2억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서 2억을 찾아볼까요? 2억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놓는 게 낫겠죠. 우리 세법인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상속 개시를 취득한 날로 보자고 했습니다. 이 날이 취득시다 보니까 2억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2.8%. 만약에 농지 상속받으면 2.3% 그렇게 막 바뀝니다. 자, 그런데 그건 나중으로 미뤄도 되고 기본적인 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상속받은 걸 나중에 5억 받고 팔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양도세 세금 계산해야 되겠죠.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5억에 팔았죠. 그러면 취득가액 2억의 동그라미. 그리고 역시 2억을 찾아볼까요? 2억은 어느 날 금액? 상속개시. 양도세, 국세죠. 국세인 양도세에서도 상속은 상속개시를 취득 시기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억을 적는 겁니다. 1년 내내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 상속 그 단어 보면 이 화면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상속,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상속에 따른 절차,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야. 등기를 나중에 했어. 그리고 팔아. 틀 잡아놓으시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끝난 게 아니다.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그리고 취득 가격은 뭘로 할 것인가? 돌아가신 날인 상속 개시일 그날 금액에 대해서 세율급하는 것이고, 상속받은 거 팔아볼까요? 양도세는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 빼주는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그날 금액을 적는 거다. 확인됩니까? 네. 인문과정이니까 이거 보시면서 뭔가 이상해. 취득세에서 취득식이 나오는 건 이해가 돼.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양도식이만 나와야지
웬 취득시기가 나오지? 이렇게 의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 나오겠죠. 또 양도세에서도 취득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양도소득세가 양도세 뭐 해주는 말이죠?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 키포인트, 나 팔았어. 판 날을 양도시기. 빼기, 취득한 금액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시기.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땅 샀다. 취득시기. 시간이 흘러 나중에 판 날을 양도시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줘야 되니까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취득시기란 말이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양도세에서도 나온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2번에 증여란 말이 나오죠. 증여일 때 키포인트, 아버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토지를 공짜로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가? 증여. 용어 설명드리면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처음에 헷갈립니다. 상속,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게 입에 배야 된다. 자, 그리고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합니다. 오늘 아버님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땅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아버님, 말씀보다는 우리 계약서 하나 작성하시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날 뭐라는가? 증여 계약에. 오늘 2억짜리였다고 볼까요? 준비하시고, 우리 아들 오늘 가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 마음 바뀌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막 뛰어가서 오늘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오늘 학원을 나왔습니다. 세법 공부하러. 등기소에 갈 시간 없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좀 인정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 기억해라.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가서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나 오늘 못 갔어. 한참 뒤에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한 날을 뭐라 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똑같은 말이 증여를 받은 날. 입에 배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한 날을 증여, 계약일. 등기한 날을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등기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땅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3억짜리로. 그래 놓고서 우리 아들이 증여받은 것을 나중에 5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자, 똑같이 진행해 보면 증여세 내는 건 아시겠죠?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더 이상, 자, 여러분, 증여세 납세 의무자 누굽니까? 그럴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수증자. 그리고 무슨 세금도 또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거기에 별표. 그래서 똑같이 증여세 왼쪽에다가 국세, 취득세 왼쪽에다가 지방세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좀 머리 아픈데,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취득세도 또 내래. 증여세 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취득세도 또 내래. 희한한 나라입니다. 네, 여튼가. 그리고 아까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한다 그랬었죠? 취득한 사람이. 그럼 지금 사례에서는 수증자가 취득세 계산하는 거죠. 옆에 2억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2억 찾아보자. 여기네요. 2억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을 취득한 날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율은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3.5%고 변이사업자는 2.8%가 됩니다. 자, 증여받은 거 5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양도세 판 금액인 5억에서 취득가액 빼줘야 되겠죠. 3억 원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3억 찾아보니까 어느 날 금액입니까? 증여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3억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이 날로 가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빠르게 그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 위에 상속은 간단하죠?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취득세에서도 취득식이고 양도세에서도 취득식이 똑같다. 대신 증여는 달라진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데 똑같은 말이 증여를 받은 날. 그럼 제대로 이해하셨는가? 한 문제만 내보면 전 다 합니다. 요 증여 계약일과 이전 등기일인 증여를 받은 날은 항상 다릅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오늘 가서 등기 신청했더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 그러면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표현의 방식, 취득세 문제 풀 때는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증여, 계약일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양도세 문제 풀 때 취득 시기는 계약일 그럼 안 됩니다. 증여를 받은 날. 구체적인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확인되시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그럼 문제 푸는 요령 시험장 갔습니다. 증여, 취득 시기를 묻습니다. 증여,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언제다? 증여 계약일. 그러면 또 틀렸다. 성격 좀 죽이자. 시험장 갔다. 증여, 취득 시기 문제가 나왔다. 뭘 먼저 확인해라? 증여, 취득 시기 문제 나왔다. 뭘 확인해라?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건데. 다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증여에 따른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죠. 따라서 지방세법상 그럼 취득세 있는 거다. 증여에 따른 취득 시기는 계약일. 대신 문제가 소득세법상 그러면 양도세를 묻겠다는 겁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절차 기억하시면서 입문 과정이 확실하게 딱 가라. 증여 취득 시기 문제 나왔을 때는 그 문제가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취득세는 지방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때는 계약일. 양도세는 국세가 되겠죠. 소득세법상 같은 얘기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그리고 말을 살짝 바꿀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그거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세법은.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지난주부터 설명드린 거 진짜 세법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1년 내내 나올 얘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 세법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할 때는 요까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 맞춥니다. 아까 했던 거 개별 과세가 뭔지 합산 과세가 뭔지 예? 그런 얘기들 잘 버티셨습니다. 가장 힘든 과정인데. 근데 저는 가장 힘든 과정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하겠죠. 그걸 먼저 이렇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처음엔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만 참고 견디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제가 준비한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자신이 왜 이럴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막 손을 이쪽으로 들고 이런 거 보실 겁니다. 하지만 연습시켜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세법은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아까 화면 보여야 되겠죠. 증여받는 사람, 이름. 증여받는 사람 이름. 내가 그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아? 그런 게 아니고 수중자. 좀 눈치 좀 까자 서로.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부른다? 피상속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참 힘드네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예? 증여하는 사람.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 이렇대도요, 처음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툭툭 안 튀어나옵니다. 그럼 시험장 가면 아예 모르겠죠. 입문 과정이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세율 몇 프로인지 그건 나중에 정리되고. 좀 깁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예? 상속, 취득세, 취득 시기는 상속, 취득세,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어디선가 들렸던 말, 사망한 날, 그런 날 쓰는 거 아닙니다. 저 알게 모르게 귀 밟습니다. 상속 개시일이죠. 예? 상속, 아직 문제도 안 나왔는데. 성격 좀 죽이자. 상속. 이 화면 보시면서 양도세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양도세 취득 시기. 상속 개시일. 예? 증여 취득 시기는 야, 이거 진짜 습관 못 버리는데요. 성격 좀 죽이제도요. 증여 취득 시기. 아직 문제 나간 거 아닙니다. 증여 취득 시기. 그럼 뭐가 궁금한가? 취득세 문제인지 양도세 문제인지.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증여 취득세 취득 시기는 계약일. 증여 양도세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되겠습니까? 예. 넘기기가 참 그런데요. 문제 다 나갔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죠. 상속, 증여. 진도 나가기가 좀 무서운데. 누가 세금 내야 됩니까? 누가를 뭐라 부르고? 겁먹지 마라. 누가는 납세 의무자. 무엇은? 과세 대상. 얼마? 산출세.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했더니 산출세액이 나와. 개별과세 반대말. 합산과세. 개별과세가 뭐죠?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200이래.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서 계산해. 300이야. 재산세.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성격 좀 참자.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재산세는 매년 출제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재산세는 개별과세인지 합산과세인지 반박자 멈추시고. 주택. 이때는 툭툭 튀어나와야죠. 개별과세. 내 머릿속엔 서민. 재산세입니다. 상가 건물. 개별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고생 많았어. 종합부동산세. 개별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왜? 종합부동산세. 세금 많이 내야지. 양도세는 개별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왜? 팔았다. 내 주머니에 돈 있어. 냄새 맡았죠. 세금 많이 내래. 예?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증여받는 사람. 이거 못 넘기겠는데요? 너무 치사하다고요? 아니, 여기 묻다가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아니, 보이는데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중자. 증여세 취득 시기. 증여 취득 시기.
참아라, 참아라. 증여 취득 시기는 왼쪽, 오른쪽. 참아있죠. 증여 취득 시기 취득세는 계약일. 증여 취득 시기 양도세는 증여를 받은 날.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게 안 되고 가다 보면 나중에 막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올해 굉장히 낮춰가지고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아는 분 아실 겁니다. 네. 사실 저 밑에서는 속 탑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초 입문과정의 기초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 들어갑니다. 10페이지. 갑자기 이 숙연해지는 분위기. 소득세 가야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 소득세와 양도세 6문제 출제. 그렇죠. 네. 자,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가 뭐죠? 나라, 국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소득세 냈어.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은행에서 받은 소득세는 국가로 보내.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서 골고루 쓰인대. 그런 걸 뭐라는가? 국세. 그리고 누가 돈 벌었을 때 내는가? 개인이. 필기하지 마시고 개인의 반대말은 법인이 되겠죠. 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세금 이름은 법인세. 그런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까지만 시험 범위. 그래서 항상 소득세 그러면 국세구나. 그리고 개인이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구나. 바로 갑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는 누가 계산하는가? 납부로 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득세 세금 계산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그럼 언제 할 것인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신고를 확정, 신고, 납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왜 동그라미 안 치시죠? 가끔 보면 제가 필기하지 말라는 건 필기하시고 제가 적는 건 안 적고 지금 거꾸로 가는 분들이 계시던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초 개념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신고 납부란 말을 계속 들을 겁니다. 쉬운 거부터. 납부가 뭐죠? 돈 내는 거. 어디에다 냅니까? 은행에다가. 그 은행에서는 그 받은 소득세를 어디로 보낸다? 국가로. 그게 바로 국세다. 예? 신고가 뭘까요? 뭐 신고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세무서에 가보면 이러한 A4 용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하는가? 신고서. 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그것을 신고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서에는 뭘 적는 것인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누가 세금 내야 되는가? 납세 의무자. 나라고 적고. 그 다음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대상. 소득. 그리고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과세 표준. 금액 적어야 되고. 그리고 세율.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그걸 곱하면 산출세 나오겠죠. 그 칸을 메꿔가지고 제출하는 거. 이걸 뭐라 하는가? 신고.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신고, 납부. 신고는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납부는 은행에다가 돈 내는 거.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누가라고 정해놨다고요? 나한테 하래. 언제 하는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때 하는 신고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저처럼 색깔 표시해 놓으시고 형광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은 이 앞에 나오는 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맨 앞자에 동그라미.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부릅니다. 2배사 근연기. 그리고 절대로 필기하지 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이란 무엇인가? 납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예금해 놨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자 주겠죠.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무엇인가?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난 주주네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줍니다. 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배당 소득. 자, 그리고 사업 소득이란 무엇인가?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사업 소득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사업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면서 여러 사업하는 업체 볼 겁니다. 음식점 있고 커피집 있고 옷가게 있죠. 그런 게 다 사업.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을 뭐라 하는가? 사업소득. 또 하나는 내가 조그만 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나 볼까요? 임대는 월세 들어오겠죠. 그것도 역시 사업소득. 그런데 사업소득의 키포인트는 오늘도 하고 어저께도 있고 내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 근로라는 것은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그럼 회사에서 월급 받겠죠. 그럼 월급을 뭐라 하는가?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냈습니다.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받겠죠. 그런 소득을 연금소득. 자, 그 다음 기타 소득은 들어만 두시는데 내가 복권 샀습니다. 당첨됐네요. 그런 게 바로 기타 소득. 여러분 복권 계속 반복적으로 당첨되십니까? 아니죠. 어쩌다 한번 당첨되기 힘들죠. 그래서 일시 우발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을 하다가 내가 음식점 주인이에요. 그 음식점을 누구한테 넘길 때 돈 받는 거 있죠. 권리금. 그 권리금도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런 권리금도. 그리고 기타 소득은 기타 등등이 아니고 법에서 열거된 것만. 그래서 대표는 복권 당첨 그리고 권리금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이걸 뭐라고 그런가? 종합소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내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받겠죠. 그런 것을 퇴직소득. 그리고 내가 땅이나 건물을 팝니다.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법전에는 이렇게 열거된 소득만 과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 필기해 두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열거주의다라고 부르죠. 열거된 것만 과세하겠다. 말을 바꾸면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명절에 친척들하고 고스톱을 쳐볼까요? 열심히 쳐서 돈 땄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소득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판단은 있으면 내는 거고 없으면 안 내는 겁니다. 어디에 봐도 고스톱 소득 없죠. 혹시 여기 있냐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스톱을 쳐가지고 돈을 딴 것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 걸 뭐라 본다고요? 열거주의. 이렇게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것이지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1년 내내 나중에 합격하시고 평생 동안 기억날 화면입니다. 소득세 그러면 이 화면 떠올라야 된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과세기 아니라 불러. 세금 신고 누가 하는가? 나한테 하래. 언제 하는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때 쓰는 말이 확정, 신고, 납부라 불러.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은 앞글자 2배사 근연기라고 불러. 그리고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열거주의. 틀 잡아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략적으로 이자 받은 거, 배당금 받는 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근데 우리 시험에 음식점, 옷가게 그런 거 출제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임대 놓고서 월세 받는 거, 임대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사님 월급 받는 거 근로소득이겠죠. 연금 타는 거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대표가 복권 당첨 또는 권리금 그 정도까지만. 이 시점에서 복습.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개별과세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200.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서 계산해. 다 합치니까 300. 그 개별과세하고 합산과세가 세법의 기초이자 최종판입니다. 세법은 다 그거로 통합니다. 갑니다. 여러분이 있네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기 있는 돈을 다 벌었습니다. 뭐 즐거운 표정도 안 지으시고. 난데 야, 내 1년 동안에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다 받았어. 퇴직도 있고 땅 팔아서 양도소득도 있어. 세금 계산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죠. 그럼 세법에서는 개별과세일까요? 합산과세일까요? 무슨 얘기인가?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하래. 합산과세겠죠. 따로따로 하래. 개별과세.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실 겁니까? 적게 내실 겁니까? 저는 차마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동영상 광주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지만 세금 될 수 있으면 적게 내겠죠. 정답은 개별과세. 무슨 얘기인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하지만 세금 계산할 때 다 합쳐가지고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는가? 종합소득 6가지만 합치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종합과세. 대신 퇴직금은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래. 그런 것을 분류과세. 확인되시죠? 법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개별과세 반대말이 합산과세이듯이 종합과세 반대말은 분류과세. 반대말 정리하는 겁니다. 종합과세 반대말은 분류과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합과세가 뭐라고요? 왼쪽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종합과세란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합과세고, 분류과세란 퇴직소득 따로 계산, 양도소득 따로 계산. 그게 바로 분류과세야. 확인됩니까? 네. 야,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해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닙니다. 월급 받겠죠. 무슨 소득? 근로소득. 이 사람이 돈을 아껴가지고 조그만 오피스텔 샀습니다. 임대 놓고 있네요. 월세 받겠죠. 사업소득. 다른 거 없다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월세 받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합쳐서 계산한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 것인가? 어디 있는가? 근로소득, 종합소득이 있어. 사업소득,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은 합쳐서 계산하래. 정답은 종합과세.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월급 받고 있고 월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 시골에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했죠. 준비하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친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합치는 것이고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분류과세. 요거 매년 출제. 양도세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 요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으로 미뤄도 됩니다. 통과하셔도 되고. 뭐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 소득금이 나온다. 그런 거.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1번의 종합과세란 종합소득인 이, 배, 사, 근, 연, 기를 1년 단위로 해서 합산해서 과세는 방법. 그게 뭔가? 종합과세. 똑같이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 배, 사, 근, 연, 기. 2번의 분류과세 별표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 종류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거. 대표는 뭐가 있는가?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런데 머리 아픈 거. 그 밑에 3번에 분리과세. 2번, 3번 비교해 볼까요? 2번은 분류과세고 3번은 분리과세. 헷갈리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연결해 드리는데 종합소득 과세표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 와닿지 않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거 적어놓자. 자, 갑니다. 사례. 여러분이 많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거. 은행에서 이자 받고 계시죠? 나 이자 받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이자가 100만 원이면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 안 찍혀. 나한테 이자 줄 때 뭔 세금을 먼저 뗀대. 이 사례 기억하시면서 현행 소득세 이자 100만 원 받을 땐 소득세 14% 떼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14%, 14만 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이러한 소득세 낼 때 지자체 발전에서 또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 세금 이름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짜증나는 거다. 다시 한번 내가 이자 받아 100만 원 받을 때 이자 소득세 14% 먼저 뗍니다. 14만 원 뗐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소득세 낼 때 지자체 발전에서 또 세금 내라고 해. 그 이름이 무엇인가? 지방소득세. 그런데 100만 원에 14%인데 지방소득세는 14%에 10%인 1.4%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럼 100만 원에 1.4%니까 14,000원. 이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숫자는. 그러면 뭐야? 나한테 이자 100만 원 줄 때 14만 원 먼저 떼고 14,000원 먼저 떼서 내 통장에는 84만 6천 원만 찍혀. 우리 그동안 이자 많이 받았었죠? 그랬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설명드리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 줄 때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를 먼저 떼는 것을 뭐라 부른가? 원천징수. 그리고 지방소득세, 눈치껏. 지방소득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눈치껏 지방소득세, 지방세가 되겠죠. 지방세를 먼저 떼는 것을 뭐라 부른가? 특별징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법 공부하실 때는 요 위에 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과세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례 갖고 설명드리고 사례를 이해해라. 사례, 내가 은행에서 이자 100만 원 받더라. 내 통장에 100만 원 안 찍혀. 희한한 것은 소득세 먼저 뗀대. 그런데 희한한 게 소득세 낼 때 또 지방소득세 뭐 그런 것도 또 뗀대. 이렇게 틀 잡으시면서 자, 이때 소득세, 국세를 먼저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불러.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를 먼저 떼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불러.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14%, 1.4%는 뒤로 미뤄도 됩니다. 여러분 회사 다녀볼까요? 회사 다니면 나한테 월급 주죠. 월급 줄 때 내 월급이 100만 원이더라. 희한합니다. 세금부터 먼저 떼고 줍니다.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뭐 모르겠지만 소득세, 그게 바로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 먼저 뗍니다. 그런데 또 뗀대. 이게 옛날 말로는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 또 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찍혀. 심지어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4대 보험료까지 막 떼.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이죠.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근데 의미 파악해라. 나한테 뭔가 줄 때 주는 사람이 먼저 떼는 게 있어. 먼저 떼는 건데 국세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불러. 지방세 먼저 떼는 것을 특별징수라 불러. 확인됐죠? 높아심으로.
특별징수 반대말은? 야, 특별이 아니까 보통인가 봐. 그럼 아까 나온 보통징수 반대말이 특별징수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아까 보통징수가 뭐죠? 좀 뻔뻔해지셨네요.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가야죠. 보통징수 그러면 재산세. 내가 어느 날 집에 갔어. 재산세 거기서 나와 있어. 그 재산세 내가 계산한 거 아니야. 지자체에서 거기서 보냈어. 지자체가 계산하는 것을 보통징수. 보통징수 반대말은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고납부. 그래서 보통징수 반대말, 야 보통이 아니까 특별한 거네. 특별징수.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징수는 뭐죠? 그렇죠. 그거죠. 말로 못하겠지만 기억나시는 거죠? 특별징수는 세금 먼저 떼는 거. 근데 그 세금은 지방세래. 지방세 먼저 떼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입문과정 때는 반복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는 용어들에도 1주, 2주가 지나면 막 헷갈리는 거니까. 네. 종합과세가 뭐죠? 이화면 떠올라야 된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 이배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 종합과세 반대말은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뭐죠? 퇴직소득 따로 계산, 양도소득 따로 계산. 네.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자만 붙이면 됩니다. 뭐만 붙이라고요? 세자. 이배사, 근연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겁먹지 마시고. 이배사, 근연기 종합소득이야. 다 합쳐서 계산하래. 그러면 세금 나오겠죠. 그 세금의 이름이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아까 분명히 답 말씀드렸습니다. 세자만 붙이면 된다고. 종합소득, 이배사, 근연기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부르고, 나온 세금의 이름이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나 회사 다니다가 퇴직했어. 퇴직금 받았죠? 세금 계산 따로 하죠. 분류과세라 칭하며 그 세금 이름은 퇴직소득세. 내가 시골에 땅이나 건물 갖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팔았어. 그러면 세금 내는 게 있죠? 그때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 부르며 그 세금의 이름은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줄여서 뭐라 하는가? 양도세. 이걸 전체 통틀어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가? 소득세. 예? 소득세는 국세, 지방세. 최소한 옆에 있는 것 좀 물어봅니다. 소득세는 국세. 저 같이 쫓아왔죠? 네. 이렇게. 아까 소득세 낼 때 무슨 세금 또 내라고요? 지방소득세. 소득세 낼 때 지자체 발전에서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 그 세금 이름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 지방세. 눈치껏 지방세. 이렇게 필겨 놓는 거죠. 참 세법 16문제밖에 출제 안 하지만 공부량은 좀 적습니다. 우리 시험법이 나오는 거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냐에 따라서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많은 걸 싫어합니다. 그냥 압축적인 것만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소득세 내더라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를 발전해서 또 내래. 그 세금 이름은 지방소득세야. 그래서 아까 은행에서 내가 이자 받을 때 소득세 원천 징수했어. 그리고 지방소득세 또 내래. 그런 걸 뭐라 하는가? 특별징수. 예. 참자. 작년 기출문제.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 나온 게 있었죠.
샀다. 취득. 가지고 있는 거 보유. 파는 것을 양도. 취득, 보유, 양도. 준비하시고 나 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 임대 놓고 있습니다. 임대 놓고 있네요. 여기 거 보이시죠? 취득, 보유, 양도. 무슨 단계? 자, 다시 샀다. 취득. 가지고 있어. 보유. 파는 것을 양도라 불러. 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 보유. 임대 놓고서 월세 받고 있어. 그러면 여기인 건 아시겠죠? 사업 소득. 취득, 보유, 양도 무슨 단계다? 보유. 네? 근데 이거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또 무슨 세금 내라? 지방소득세.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보유 단계. 네. 아직 안 끝났다. 나 땅 갖고 있습니다. 땅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소득세 끝나는 게 아니네요. 지방소득세 또 내야죠.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다 팔았는데 양도세를 1억 낸다고 볼까요? 양도세 1억 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방소득세 10%인 1,000만 원 또 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양도세 1억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 1,000만 원 또 내래. 준비하시고 양도소득세는 취득, 보유, 양도 무슨 단계? 팔았다. 양도 단계. 그러면 양도세 낼 때 또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는 취득, 보유, 양도 무슨 단계? 눈치껏 양도세는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야. 근데 양도세 낼 때 지방소득세 또 내래. 그러면 이 지방소득세는 양도 단계. 그럼 뭐야? 소득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 중에 무슨 단계다? 요거 임대요. 보유. 양도세는 양도 단계.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보유, 양도. 그럼 저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또 내래. 그럼 지방소득세 문제 풀 때는 소득세랑 똑같다라고 보면서 문제 풀면 된다. 네. 아까 기초였던 거 아시겠죠? 상소, 증여, 개별과세, 합산과세. 그걸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칸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야. 국세야. 소득세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세금 신고, 계산 납부를 하래. 언제 할 것인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때는 신고가 확정, 신고, 납부라 불러.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키.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것을 열거주의라 불러. 세금 계산 다 합쳐져 할 것인가? 아니야. 그럼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종합소득 6가지는 합쳐서 계산해. 그때 쓰는 말이 종합과세. 세금 이름은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퇴직금은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세금 이름은 퇴직소득세. 팔았어.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래. 세금 이름은 양도소득세. 이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가? 소득세. 그런데 대한민국 머리 아픈 나라야. 지자체들이 그래. 지자체들이 자기네들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국세인 소득세 낼 때 무슨 세금 또 내게 만들었는가? 지방소득세. 그럼 항상 소득세 낸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내는구나. 이렇게 연결하고. 그 밑에 나온 용어 종합과세. 이제는 거 안 봐도 되겠죠? 아까 화면이 더 중요하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따로 계산, 양도소득 따로 계산. 그리고 분리과세. 요 사례로 통일하자. 내 은행에서 이자 받아. 이자 받을 때 세금 떼래.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떼고. 소득세 낼 때 무슨 세금 또 내라고요? 지방소득세. 이제 연결될 겁니다. 자, 이때 소득세, 국세 먼저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불러. 지방소득세 먼저 떼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불러. 예.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그러면서 이 단어는 그냥 가볍게. 결손금. 없습니다.
칠판으로. 예? 읽어달라고요? 사업자가 빛이 기록한 장부에서 사업소득금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금의 필요 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더 모르겠다. 세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를 갖고 공부해라. 자,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를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총수익 금액은 대표적으로 내가 그 임대를 하고 있다고 볼까요? 오피스에 임대 놓고 있습니다. 내가 뭘 받죠? 내 오피스텔이야. 임대 났어. 월세가 들어와. 월세. 그럼 월세를 다 합친 걸 뭐라 그런가? 총수익 금액. 그런데 내가 임대 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죠. 필요한 경비라고 합니다. 빼서 플러스가 나오는 걸 뭐라 그런가? 소득 금액. 그런데 내가 임대를 놨는데 경비가 더 많을 때도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 공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실이면 내가 마이너스 보겠죠. 마이너스를 뭐라 그런가? 결손금. 세금 계산했더니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비 뺐더니 플러스가 나오면 소득 금액, 마이너스는 결손 금액. 이런 거 의미 없겠죠? 마이너스 결손 금액입니다. 우리 기출지문 1번. 요까지 풀고 시죠. 1번은 이건 여러분 그 오늘 별도의 또 총회 하나 받으셨죠? 네. 그래서 1월 달에 요약집 나오는데 요약집에는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나왔을 때는 제가 앞부분 설명드리고 관련된 지문을 찾아서 볼 건데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 이렇게 관련된 파트 지문 먼저 드리는 겁니다. 1번은 뭘 물었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소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키포인트 이걸 뭐라 부른다? 분류과세. 보이는 화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야. 양도소득 따로 계산한대. 분류과세. 2번은 사업소득. 사업소득 위치가 어디에 있었죠? 종합소득, 2배사, 금연기, 이자, 배당, 그 다음 사업소득. 사업이 뭡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계속 반복적.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임대를 놨어. 오늘도 월세, 내일은 또 월세 안 들어오겠죠. 하루하루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가? 사업소득. 맞고. 3번의 키워드. 결손금. 자,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종합과세가 뭐다? 2배사 금연기. 여러분, 그래도 요거 발음하시고 종합소득인 2배사 금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 그게 바로 종합과세.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근로와 사업소득이 합친다 그랬었죠. 그런데 근로소득 월급 받아볼까요? 월급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회사 왜 다니겠습니까? 나보러 월급 회사에다 내래. 그런 회사 없겠죠. 그러니까 월급은 항상 플러스. 그런데 임대를 놨습니다. 임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까? 공실. 그러면 근로소득은 플러스야. 월세는 마이너스야. 합칠까요, 안 합칠까요? 합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소득에 속하는 거 아까 합쳐서 계산한다 그랬었죠? 합친다는 플러스 합치는 거. 하나는 플러스요, 하나는 마이너스. 그것도 합치는 거다. 대신 주의하실 거, 내가 이번에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팔았는데 플러스야. 내가 오피스텔 임대 놓고 있어. 마이너스야. 공실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마이너스 결손금은 양도소득 플러스랑 합치는 겁니까? 합칠 수는 없다. 왜?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한 분류과세니까. 그러면 역시 우리 시험에 출제하기를 요거 얘기. 3번 지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비낼 때 공제한다. 키워드 결손금. 어디에서 발생한 결손금인가 확인해야 되겠죠.
부동산, 주거건물, 임대업, 사업소득.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빼줄 것인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요. 종합소득, 과세비율 계산할 때 공제한다. 맞죠? 또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아까는 합친다며. 여러분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합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은 요 계산할 때 공제한다는 거. 결론은 합친다는 얘기죠. 예. 저 원망하지 마시고 이 기출지문이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파생적으로 출제자가 꽈서낼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손금 마이너스야. 건물 임대업이죠. 사업소득이죠. 슬며시 종합소득 대신에 양도소득 과표 계산 시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 나올 것도 벌써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뭐라 부르고 정신 차리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은 이배사근연기 합쳐서 가생한 것을 종합과세라 부르고 퇴직소득 따로 계산, 양도소득 따로 계산 분류과세라 불러. 1번은 분류과세. 2번은 소득구분, 임대업은 사업소득이야. 3번도 역시 종합과세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종합소득. 그 중에 이제 플러스 합치는 것과 플러스 마이너스도 합치는 거다. 그럼 결손금 나왔을 때는 어디를 매칭해라. 주거건물 임대업, 사업소득, 종합소득이고 이것도 종합이니까 괜찮다. 예. 이럴 땐 빨리 쉬어야 됩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